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커머스 회사 아이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권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집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실제로 2년 전에 커머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고객한테 집착하고 사람한테 집착했는지 그런 흔적들이에요. 정량 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네, 판매량과 리뷰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경쟁사의 판매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경쟁사의 제품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뭐 일마다 쿠팡이든 네이버든 해가지고 쭉 뭐 하루에 리뷰가 몇 개가 달리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을 했어요. 왜 추적을 했냐?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신규 브랜드였고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상품 자체가, 이 카테고리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잘 파는 애들은 하루에 얼마나 팔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파는 브랜드들을 기준으로 쭉 리스트업을 한 결과 네이버에서는 4개가 팔리면 1개의 리뷰가 생겼고 쿠팡에서는 12개가 팔리면 1개의 리뷰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카테고리가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못 팔았던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기 있는 잘 파는 브랜드들처럼 이제 촉진 활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촉진 활동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뭔가 부스팅 하는데 굉장히 큰 연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아까 정량 데이터의 연장으로 이제 상관관계를 파악한 방법인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 판매량 대비해 가지고 페이드, 광고는 얼마나 팔리고 오가닉, 자연 구매는 얼마나 일어나지? 이건 아까 촉진 설계도랑 브랜드 설계도, 상품 설계도 그것과 관련이 깊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카테고리에서 판매가 잘 일어나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기준을 세워야겠죠. 우리도 이제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 촉진 활동을 해야 되고 광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준, 정확한 우리의 BEP, 손익분기 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량 데이터를 쭉 모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 데이터 또한 반영을 많이 했는데요. 정성 데이터는 또 다시 설명드리면 단어로 표현되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이러면 보통 숫자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숫자뿐만 아니라 이런 정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희가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 잘 나가는 제품이나 뭐 잘 안 되는 제품 리뷰 전체를 다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 수집을 하고 이 리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 단어들을 추려가지고 그 단어들을 상품에 반영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 라는 리뷰가 있었어요. 근데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걸 어떻게 잡지? 이제 찾아보니까 제조사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제조 환경 자체는 다 비슷할 텐데 이거는 개선할 수 없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 제품에는 웬만하면 냉동 고기류가 들어가지 않는 구성으로 이제 구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조리법에 대한 표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리뷰를 보고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조리법을 이렇게 반영을 해야겠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것 또한 반영을 했고요. 뭐 불편하다, 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키워드화 한 다음에 그것들을 상품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사람에 집착하고 고객에 집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숫자와 단어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교집합을 찾고 그 교집합을 실제로 상품에 반영하고 가격에 반영하고 촉진에 반영하고 유통에 반영하는 일이에요. 5번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VOC에 집착하는 거예요. VOC란 Voice of Customer라는 단어의 약자로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뜻해요. 왜 고객의 목소리에 집착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브랜드의 뿌리가 고객이기 때문이에요. 고객 없이 브랜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고객의 욕구를 반영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최종적으로 높임으로써 브랜드의 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고객의 목소리는 그만큼 정말 중요해요. 과거 같은 경우에 온라인이 발달하기 전
이제 고객들은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고 만족을 표현하는데 제한이 굉장히 없는 환경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그랬을 때 이 VOC는 엄청난 힌트가 돼요. VOC가 중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인풋과 아웃풋의 최적화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고객의 지표를 대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과 관계관리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되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광고를 하면 효과가 좋아요. 광고 효과가 좋아져요. 광고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광고 효과가 좋아진다 이꼴 비용이 줄어든다예요.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요. 아까 전에 이익이 늘면 지속성이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VOC만 잘해도 인풋과 아웃풋이 최적화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VOC가 중요한 2번째 이유로 고객 지표를 대변해요. 대표적인 고객 지표로서 이제 순수 고객 추천 지수와 그리고 고객 획득 비용, 고객 만족도, 재구매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객이 특정 부분을 이제 지칭하면서 좋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더 강화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강화를 실제로 한다면 전체적인 고객 지표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고객 지표가 좋아지면 왜 좋냐? 순수 고객 추천 지수가 높아지면 고객을 획득하는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높아지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신규 거래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반복 거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는 아까 전에 신규 거래랑 반복 거래 이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반복 거래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신규 거래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객 지표가 좋아질 경우에 반복 거래가 많아지고 반복 거래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이익에 기여하겠죠. 그러니까 고객의 목소리 VOC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CRM은 고객 관계 관리를 줄임말이에요. VOC는 이 CRM의 기초가 돼요. CRM이 왜 중요하냐 하면 CRM은 LTV라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거든요. LTV는 고객 생애 가치고 한 고객이 실제로 죽기 전까지 우리 브랜드를 만나서 얼마를 쓰느냐의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VOC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VOC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관찰할 수 있고요, 흔적을 쫓을 수 있어요. 이게 고객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죠.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직접 물어보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관찰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행적 같은 것들을 쫓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좋아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물어보거나 관찰하거나 흔적을 쫓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직접 물어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 게 어떤 오류냐면 고객은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본인의 사회적인 시선에 의해서 본인의 대답이, 고객의 대답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이제 질문에 의도가 담겨진 경우에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오류를 기억하시고요. 네, 2번째 방법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객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예요. 경쟁사에 집중하고 경쟁사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쟁사의 상품을 쓴 고객의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내에 반응이 어떤가,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흔적을 쫓는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는 흔적이에요. 흔적이므로 이제 관찰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 또한 있는데 관찰을 놓쳤을 경우에 흔적이라도 쫓아가지고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흔적을 쫓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VOC는 누가 고객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정말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해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을 특정해야 되고 그 우리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 활동에 기여하는 게 VOC입니다.
여섯 번째 태도로 필수 루틴을 저는 말을 해요. 이제 마케터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루틴이라고 여겨요, 저는. 왜냐면 내가 실제로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고 실제로 내 활동이 이익을 얼마나 냈지,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얼마나, 어떤 만족, 어떤 반응들을 이끌어냈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것이 전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이제 메인 판매처의 매출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온라인의 경우 메인 판매처겠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그냥 매장의 매출이 되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른 점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의 원리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같게 작동해요. 네, 그래서 메인 판매처에 가서 매출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뷰는 어떻고, 광고 효율은 어떻고, 그리고 실제 자연 판매는 어떻고, 그리고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별로 판매량은 어떻고, 고객들의 구매 패턴은 어떤지, 객단가는 어떻고,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조합해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거는 고객의 말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에 의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추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테고리 내 판매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장이 쪼그라드는 시장에서 이제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해도 잘 이제 성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내에 이 시장이 건재한지 건재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판매량을 확인하는 방법도 이제 루틴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전일 한 행동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뭐고 좋았던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야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일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는 이거를 소명의식이라고 표현도 해요. 면접을 와서 나는 책임감이 있다를 어필을 많이 하시는데 마케터는 책임감을 넘어서 소명의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명의식이란 뭐냐? 사회 규범적인 책임감, 뭐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걸 안 하고 나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일의 목적을 인지하고 행동과 결과를 트래킹하고, 그러니까 추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전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일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한 2016년, 2017년 이때쯤에 소명의식을 갖고 이제 마케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허름한 곳에 이제 산속에 위치한 음식점이었어요. 음식점이었고 저를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는 월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요. 순이득이 아니라 월 매출이 150만 원이었고 가게를 닫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하면 이 가게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좀 이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정말 진실되게 이제 이렇게 저랑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여기도 뭐 이렇게 진실된 사장이고 이런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사장이 원하는 건 매출 상승이었어요. 마케팅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매출 상승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매출 상승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은 매출 상승이 되는 순간 마케팅 활동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분은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잘 못하고 있으셨어요. 저는 목적을 자생력 확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도 없는데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도 어떻게 하면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이제 제가 뭐 계속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드 그리고 오가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손님을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워킹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워킹 손님은 목적 구매나 계획 구매가 아니라 충동 구매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충동을 일으킬 만한 무언가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 장치로서 저는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이곳이 위치적인 특성이 조금 있었던 곳인데 묘적사라는 절에 가는 길목에 있던 음식점이었고
묘적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묘적사를 가는 길에 여기를 지나니까 이 사람들 눈에 띄면 이 사람들은 고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이미지와 이런 카피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현수막을 달고 나서 바로 월 매출이 700만 원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어요. 현수막을 통해서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이제 그 손님들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곳은. 그리고 이곳은 이 현수막을 통해 체력을 확보하고 이 체력을 광고에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됐고 그 광고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고 선순환 사이클을 이제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등극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7번째 태도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리뷰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복기라고 말을 하고요. 형식은 정말 관계가 없어요. 혼자든 팀이든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을 이제 정말 모두 기록하고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변화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못하면 더 나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리뷰하는 이 복기의 과정을 매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복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포맷을 가져왔어요. 이 포맷은 피드백 원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차이가 있다면 원인이 뭔가 따져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얻고자 한 것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복기에 대한 포맷이에요. 형식이에요. 근데 여기 3번에 원인을 발견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외부 요인을 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못했어요, 너무 더워서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태도 요인을 금지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했어요, 내가 게을러서 못했어요, 내가 졸려서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말하면 안 돼요. 오직 행동을 발견해야 돼요. 8번째 태도로 이제 고객을 철저히 차별하셔야 돼요. 로열티는 차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과 하는 행동을 다른 이성과도 한다면 애인한테 로열티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로열티가 생기지 않으면 희소성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드실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로열티 고객을 원하면 철저히 차별하셔야 돼요. 백화점 생각해보죠. VIP와 일반 고객을 철저히 차별해요. 그 차별을 함으로써 VIP는 계속 VIP를 유지하고요. VIP는 거기 가서 소비하는 것을 즐겨요. 이렇게 차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차별 경험의 축적은 로열티를 만들고 로열티는 희소성을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해요. 여기까지 이제 총 4강에 거쳐서 마케팅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원리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리와 정의와 구조에 대해서 체화할 수 있는 이제 태도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잘 체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케팅은 네이버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유튜브 광고 같은 툴이 아니에요. 마케팅은 고객과 공감하는 거고 사람한테 공감하고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의 심리를 통해서 더 나아지고 그리고 욕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정말 실현이 됐을 때 세상에 이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 그 가치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행복하고 이런 좋은 사이클이 마케팅이에요. 근데 지금 마케팅의 의미가 조금 퇴색돼 가지고 사기다, 허위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은 허위나 사기가 아니에요. 마케팅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고 공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기술 같은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정의를 통해 이제 태도들을 잘 체화하시고 세상에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마케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이디그룹의 권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